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베트남 혼인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을 결심한 한국 남편들이 제일 먼저 겪게 되는 어려움이 바로 혼인신고하는 방법인데, 이 동영상을 꼼꼼히 여러 번 핸드폰으로 말고 PC에서 여러 번 보시게 되면은 감이 오실 겁니다. 일단은 혼인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베트남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한국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했고, 저는 그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리스크도 적고, 그 다음에 돈도 적게 듭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선 혼인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 남편이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혼인신고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냥 서류 대행하시는 분한테 맡기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내 되실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서류를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한국 신랑이 준비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총 7가지가 있는데, 한국 신랑이 방문하는 경우는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이렇게만 하면 되고요. 한국 신랑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는 신부가 해야 되니까 1번, 2번 이 두 가지 서류는 모두 번역공증을 영문으로 해야 되고요. 3번 이것도 영사관 지정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국제결혼용으로요. 그 다음에 사진 찍어야 되고, 여권도 4번 몇 부 해가지고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도 서식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부가 준비해야 될 서류는 총 6가지가 있는데 1, 2, 3, 4, 5번 전부 다 위반연전에 가서 하면 됩니다. 6번은 신랑이랑 손잡고 직접 같이 갔다 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총 2번을 방문해야 되는데 1, 2, 3, 4, 5를 신청하라고 두 번째 방문해서 그걸 받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베트남 신부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뭐 따로 설명해 주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 남편이 호치민에 도착해서 영사관 갔다, 대사관 갔다, 외교부 갔다, 그 다음에 위반연전에 혼인신고하러 가면 되는데, 그 전에 위반연전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어요. 건강검진 서류. 요거를 지정병원에 가서 이제 발급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순위는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6번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 영사관에 가서, 호치민 한국 영사관에 가서 여기에 가야 되고요. 아침 일찍 가야 됩니다. 왜? 오전에서는 신청만 하고 찾는 것은 오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전에 일찍 가셔야 되고요. 2층입니다. 예, 여권 내고 여권 보여주고 2층으로 바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신랑이 가지 않는 경우는 신랑이 직접 방문 시 공증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1번, 2번. 그리고 한 5일 걸린다고 하는데, 찾아올 때는 무화자 증명서 요거 하나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두 번째 방문이죠. 두 번째 방문이 베트남 대사관이잖아요. 베트남 대사관 가가지고 이 서류를 3가지 가지고 여기로 가시게 되면은 가셔서 요 3가지 서류 요거를 들고 접수를 하면 되죠. 시간이 좀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접수를 하고 나서 오라고 하는 날짜에 가서 공증 비용 내고 돈 내고 서류 받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곳이 외교부죠. 아까 받은 그 영문 서류를 베트남어로 공증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자, 여기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가셔가지고 여권 4번을 한 2부 정도 복사를 하시고, 2부죠. 2부 복사하시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이렇게 줍니다. 이 4가지 서류에다가 번역공증을 각각 해서 주는 거예요. 한 분은 건강검진 받을 때 필요하고, 한 분은 결혼 신청할 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가야 되겠죠. 여기는 벤빈 니또이라는 병원이에요. 자, 준비물을 가지고 사진, 진료비, 뭐 여권 4번은 여기 3번에 나온 요거죠. 요걸 가지고 준비물을 가지고 벤빈 나떠이 병원에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아침 일찍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람 되게 많아요. 가서 뭐 피 뽑고 이럴 필요 없고요. 그냥 정신과 진료만 받으면 될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신부가 위반연전에 2번 방문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이거 물어보면 됩니다. 이거 혼인신고할 때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데 뭐뭐 받아야 되냐고 물어보시면은 그거 알려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설명드리면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은 리니어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사관에 서류 접수하시고 병원 가시면 돼요. 바로 그 다음날. 이제 4번은 이제 미리 준비한 다음에 외교부에서 나오면 바로 위반연전으로 가면 되겠죠. 병원 갈 때 오전에 일찍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과 진료 받을 것, 뭐 불필요하게 피 뽑지 말고요. 왜냐면은 이게 그 의료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 보니까 이거 주사기 재활용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찜찜합니다. 근데 이거는 미리 하셨으면 급행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 병원에서 진료 확인서 받아가지고 이제 바로 혼인신고하러 가면 되는데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이 병원에서 이 진료 확인서를 가지고 위반연전에 갔을 때 서류들을 다 이렇게 짜맞춰가지고 이름이 맞는지 주소가 맞는지를 확인하는데 이게 병원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를 하게 되면 다시 병원 가가지고 재발급 받아야 되니까 나올 때 진료 확인서에 있는 이름, 뭐 여권 번호, 뭐 주소 이런 것들이 무하자 증명서에 있는 거랑 동일한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잘못됐으면은 이거 잘못됐다 다시 수정해 달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병원에서 나온 그 결과서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데 그리고 요거 설명드릴게요. 이 병원에서 정신감정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자해 흔적을 보는 거예요. 신랑 신부 이렇게 있으면은 신랑 손목 이렇게 막 살펴봅니다. 혹시 자해 흔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신부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면은 뒷돈 받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혼인신고는 그 뭐 발생하는 뭐 수수료가 있습니다. 2,500원, 그 다음에 접수 비용도 한 5만원 정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하면은 한 달 내에 증명서를 발급을 하게 돼 있고 발급이 된 후 2달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혼인신고 증서를 찾으러 가면 되는데 이 공무원들이 뒷돈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혼인신고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혼인증명서를 수령할 때 물론 이제 혼인신고를 할 때 잘 봐달라고 이제 돈을 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돈을 안 주면은 결혼증명서 수령할 때 하자를 억지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결혼증명서 수령하는 것은 신랑 신부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서 둘이 사인하고서 신랑 결혼증명서, 신부 결혼증명서 내용은 똑같아요. 두 부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결혼증명서 등본을 한 3부 정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서 이 3가지를 갖고 오시면 되는데 이게 이 공무원들이 이 뒷돈을 받으려고 조용한 장소에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가 그래요. 뒷돈을 줘야 되는 분위기. 하여튼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나올 때는 꼭 주소라든지 이름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실제와 다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뒷돈을 안 줬더니 서울시 예를 들면은 서울시 강남구 역사운동이라고 써져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 역삼구 강남동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뒷돈을 주지 않으면은 하자를 일부러 발생시키기 때문에 꼼꼼히 내용을 크로스 체크 하셔야 됩니다. 신부가 체크하시고 신랑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서류, 이 3번은 이제 언제 필요하냐면은 한국에 와서 결혼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3번까지 하셔서 이제 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국 신랑이 한국에 오면은 이제 혼인 신고를 바로 하셔야 돼요. 너무 오래 저기 하면은 이제 벌금을 내야 되니까 오셔서 혼인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오픈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베트남 국제결혼 혼인신고 도움방이고요. 이 방을 만든 목적은 저 같은 경우는 일일이 공부하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같이 이제 와이프가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이제 뒤에 오시는 분들은 편하게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오셔서 뭐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드리면은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은 일단 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개념을 알면은 상당히 쉽습니다. 뭐냐면은 한국에서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해서 영사관에 가면은 이 남자 국제 결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무하자 증명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사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대사도 영사가 도장 인정했으니까 베트남 대사도 인정하겠다 그래서 베트남 대사가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냥. 그다음에 외교부에서는 이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내 그러니까 위반 연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인증해 주는 거예요. 번역 공증하고 인증해 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알고 보면은 한국에 있는 서류가 베트남의 혼인신고가 될 때까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서류가 각 기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거든요. 특이한 것은 이 병원 건강검진 받을 때 위반 연전에서 병원 건강검진 서류를 요구한다는 거. 이게 조금 추가적인 것이고요. 나머지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호치민 영사관에서 갈 때는 여기 아침에 일찍 가셔야 되고 왜냐면은 이게 영업일로 한 5일 정도 걸려버리니까 만약에 내가 베트남에 금요일날 갔다 그러면은 금요일날 갔는데 도착했는데 뭐 11시 도착했어요. 그러면은 서류 접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월요일날 해야 되기 때문에 3일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월요일날 접수를 하겠다 그러면은 일요일날 도착하셔야 됩니다. 호치민에 일요일날 미리 도착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아침에 잽싸게 가가지고 줄 서서 번호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대사관 여기도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영사관에서 하는 것이 제일 많이 걸리는데 이거는 특급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병원을 미리 갔다 오는 거. 자 여기서 영사관에 접수하고 나서 그다음에 병원 가서 미리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할 때 이미 진료 확인서는 나와 있겠죠. 그리고 잠깐만 이게 급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은 이게 속성이 있을 거예요. 속성. 요 서류인지 아니면 이 서류인지 속성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하시게 되면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나오는 이 건강 진료 확인서에서 이름, 뭐 주민번호 이런 거 주민번호가 아니고 뭐 생년월 이런 것들 주소 잘못됐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거 잘못됐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혼인신고하고 나서 결혼증명서 받을 때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으면은
수고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그리고 그 주재원이라든지 무슨 거주증, 그다음에 1년 이상의 비자가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직접 하지 않고 호치민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주증 있는 분들은 위반 현장에서 결혼 증명서를 수령한 다음에 영사관 가가지고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가 있고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상으로 결혼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